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변화하는 마케팅 환경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마케팅 업계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 꼽으라면 애플과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방법의 변화, 논페이드 마케팅의 필요성 부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플,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정보 이용의 동의를 구하게 강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사용자 데이터의 구별, 추적, 식별과 디지털 광고 효과의 실시간 측정 및 맞춤형 광고 성과 분석, 독립적 데이터 활용 등이 어려워졌습니다. 즉 타깃팅, 개인화된 광고 등의 한계점이 새롭게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애플, 페이스북 등에서 대체제 성격의 광고 성과 측정 방법을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파트너 기업에게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반적인 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즉 앞으로의 마케팅 성과 분석 리포트는 전체 성과의 부분만 알 수 있는 형태의 복수의 리포트로 구성될 것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광고 성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별 분석 리포트의 차이점과 원리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분석 역량을 발휘해 새로운 광고 성과 측정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외주를 맡기지 않는 선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활용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 두 번째, 온드미디어에 투자하는 등 대안적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어트리뷰션 툴 데이터와 내부 로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유입 기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유입 케이스를 KPI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전사적으로 통일된 URL 관리 규칙을 정하고 각종 매체 데이터를 비롯한 외부 데이터와 앱, 웹 등에서 발생하는 유저의 활동을 트래킹한 내부 로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색 데이터, 앱 데이터, 소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는 검색, 앱, 소셜 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이동 여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제품, 서비스를 검색하고 앱을 깔아 이용하고 평가를 소셜에 공유하는 과정을 트래킹하여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죠. DBX 2.0과 앱 에이프를 동시에 활용하면 이런 소비자 행동 여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적 마케팅 캠페인입니다. 사실 대안적 마케팅이란 말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마케팅 캠페인인 페이드 광고나 쿠폰 등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아닌 SNS 채널, 뉴스레터, 보도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논페이드 매체에 투자하여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고객을 충성 고객으로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대안적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각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S 채널입니다. 여러 SNS 채널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것은 인스타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트렌디한 채널이자 이미지만 올릴 수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접근성도 높고 효율적이기도 한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콘텐츠에 관한 것인데요. 기업 브랜드 인스타를 운영하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반드시 제품 관련 콘텐츠만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제품 관련 콘텐츠만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사 또는 자사의 제품과 관련이 없는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인스타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주로 인스타틱하고 엣지 있는 콘텐츠를 올리거나 창업자 본인의 페르소나를 잘 표현하는 콘텐츠를 운영하는 경우 자사의 제품과 관련 없더라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의미한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출과 관련된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팔로워가 많으면 그만큼 노출도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스타에서 게시물의 노출은 인스타 자체 알고리즘에 적합한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스타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것은 포스트 퀄리티 인덱스인데요. 인스타는 이 QI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지 노출을 눌려주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회율, 댓글, 공유, 좋아요 등 일정 비율 이상의 초기 반응이 따라와줘야 노출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유령 허위 팔로워들은 오히려 노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는 비교적 독자를 모으기 힘든 채널이긴 합니다.
하지만 뉴스레터로 유입된 잠재 고객들은 다른 플랫폼에서 유입된 고객보다 더 길게 머물고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참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마케팅 측면에서 양질의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것입니다. 뉴스레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고객들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것이겠죠. 잠재 고객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방법으로는 뉴스레터에 공유하기 버튼을 추가해 추천을 유도한다든지 유료 광고를 송출하거나 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자사의 웹사이트가 있다면 특정 랜딩 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구독 폼을 추가하거나 팝업을 띄어 구독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팝업의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나타나게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첫인상을 결정할 정도의 시간을 주고 맥락에 맞게 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결국 기자분들이 쓸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목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잡아내서 재미있게, 본문의 핵심 내용을 첫 줄에 되도록 한 줄로 간결하게 쓰고 육하 원칙을 지켜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무래도 기사 형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현재 트렌드와 연관지어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아무리 글을 잘 썼다 할지라도 이를 내주실 기자님을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작성한 보도자료를 보낼 미디어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미디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포털의 자사 서비스, 제품에 부합하는 기사로 검색한 뒤 최근 발행된 기사를 모조리 조회해 하단 바이라인에 있는 언론사, 기자 이름, 이메일 주소 등을 일일이 기록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때 IT, 엔터테인먼트, 사회부 등 주제별로 나눠서 그룹화하면 나중에 활용하기 더욱 편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자체적인 데이터 및 광고 성과 분석 체계와 더불어 여러가지 대안적 마케팅 수단이 갖춰진다면 마케팅의 퍼포먼스, 그로스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 규제 이슈, 광고 효율 저하 이슈 등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비즈니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